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73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3번 Let bygones be bygones 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48년 영국의 외교관 프란시스 네더 소울이 패러블스 우화집에서 언급했고,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5년 전이었던 1856년 12월 10일 날 리퍼블리컨 뱅퀴트 공화당 연석회의장에서의 연설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bygone은 지나간 것, 특히 슬픈 과거의 사건이라는 뜻이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는 잊어버려라, 과거의 불화를 깨끗이 씻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과거 속에 묻어버려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all 생략하고 It's water under the bridg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다리 밑에 있는 물이죠. 다리 아래에 물이 흘러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과거를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25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의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자신을 왕따시켰던 사실을 전화로 1시간 동안이나 울면서 용서를 구하던 동창생에게 피해자였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페이스북에 쓴 내용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어제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은 고쳐볼 수 있지 않겠니?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내용이죠.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 러시아 속담입니다. 바람을 쫓아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후회해 본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The mill cannot grind with the water that is past. 이거 영국 속담인데요. 자, 지나가버린, 흘러가버린 과거의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1616년에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드렉스가 에디지스 격언집에서 언급을 했고, 1640년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가 Outlandish Proverbs 기이한 속담들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깨달아야 할 때가 온다. 뭘 깨닫는가? 과거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치욕을 생각하지 말고 교훈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미국 여류소설가 일리너 브라운이 The Weir Sisters 마녀들이라는 소설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관점의 동양 사상도 있습니다. 논어 8일편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자문지왈. 공자님께서 요 지는 앞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불구다. 성사, 이룰 성자죠. 이루어진 일은 불설, 말하지 않는다. 수는 완수한다 그럴 때 끝이라는 거죠. 끝난 일은 불간,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왕불구다. 이미 기자에 갈왕자죠. 이미 가버린 것은 불구. 자, 허물을 삼고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사, 수사, 기왕이 뭡니까? 바이곤스가 되는 거죠. 동서양의 사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공야장편 22장 말씀인데, 자왈, 백이숙제, 불렴구악, 원시용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백이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이와 숙제가 있는데요. 요 백이와 숙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중숙계, 맞이고 백, 둘째 중, 셋째 숙, 막내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인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장남이고, 숙제는 셋째 아들 이름이 제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 후기를 은나라라고도 하죠. 이 상나라의 고죽국의 군주의 두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우인 이 숙제에게 왕위를 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왕위를 계승하기 싫어서 형인 백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이는 아버지의 뜻이라면서 다른 나라로 떠났고, 숙제도 왕위를 잇지 않겠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고죽국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첫째와 셋째가 거부하니까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이와 숙제는 서백창이, 주나라 문왕입니다. 서백창이
노인을 잘 보살핀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할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서백창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주나라 무왕은 아버지의 시호를 문왕이라고 하고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걸고 상나라의 주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의와 숙제는 무왕의 행렬을 멈추게 한 후에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하는 것은 효가 아니며 국군을 시해하는 것은 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군이 뭐냐? 한나라의 군주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인이 아니다. 이를 본 무왕의 신하들이 백의와 숙제를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이 나서서 백의와 숙제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결국 무왕은 주왕의 폭정을 빌미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절의를 지켰다. 절개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나라 땅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 은거하면서 고사리로 연명을 하다가 세상을 풍자하는 노래 채미가 켈처자, 이게 고비 밑자인데 고사리와 비슷한 겁니다. 고사리 캐는 노래죠. 이 노래를 짓고 마침내 굶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백의와 숙제는 절개와 의리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의와 숙제는 불념구악이다.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악을 사람들이 옛 구자 악행 악자, 옛날에 저지른 악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원시용이라. 요 시는 대명사입니다. 이 시자 불념구악이라고 하는 것. 요 용은 쓸 용자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써이자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념구악을 함으로써 희는 희망한다 바란다는 뜻도 있지만 드물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념구악을 함으로써 원망을 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념구악이 뭐냐? Let bygones be bygones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래된 원망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원망들이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런 원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합니다. 내가 원망하는 사람들은 나의 원망을 대부분 잘 모를 것입니다. 또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고요.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타인에 대한 원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Let bygones be bygones.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 되게 해라. 지난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 명언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프든지 분하든지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오늘은 오늘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로 과거의 아픔으로 원망하면서 아파하면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